이번에는 의문대명사로 규정되어 있는 how를 살펴봅니다. 영어 문법에서 6가지로 분류하는 의문사는 흔히 OW1H라고 다룹니다. 이 의문사들은 영어 표현에서 추정치로 의문을 하게 되는데, 이 의문사들 중에 1H인 how는 수치나 상태, 혹은 정도나 수단, 방법을 의문할 때 추정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의문에 대해서는 해당 추정치를 산정해서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측 산정이라는 이름으로 how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측은 짐작하여 헤아리는 것이고요. 산정은 셈하듯 결과값을 찾는 것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의문사 how는 어떻게와 얼마나 같은 물음으로의 의미 번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예문 1의 경우는 상대의 마음 상태를 묻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와는 달리 예문 2의 경우는 행위 횟수를 묻고 있는데, 그렇다면 how는 수치의 정도에도 관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문 3과 4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안부의 어떠함에 is와 are가 쓰였는데, 이렇듯 how는 두 동사를 선택적으로 발화해도 되는 어휘 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문 5와 이것을 나누어 분석한 예시 6, 7에서처럼 더 way와 how의 의미를 우리말 방법으로 보고 수식관계에서 서로의 의미적 유사성 때문에 화자가 선택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문법화하기도 합니다. how나 더 way를 선택적으로 생략한다면 예문 6과 7 각각은 같은 의미 표현이라서 화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되는데, 아니라면 화자는 그 선택으로 인한 의미 차이에 수의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how가 사용된 구문들을 살펴보면서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 표현이 값을 묻는 상황에서 쓰였다면, 이 표현에서의 how는 모르는 값에 대한 알고자 함에 해당하는 의문의 어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이 수치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how의 어휘 자질이 수치, 즉 수량이나 정도의 어떠함을 의문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문 1에서도 그와 같은 의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문부를 통사적으로 맨 앞에 의문화 위치가 아닌 구체화 위치인 보어 자리로 이동시켜 평서문화하고 펼쳐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예시 2에서와 같은 나열 형태의 어순을 펼침 3과 같은 심층적 구문 구조 틀에서 분석하면 how much로 표현되는 수치는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유가 코스트하게 된 이미 있었던 값에 해당합니다. 시제가 현재형으로 표현된 예문사에서도 how much에 해당하는 수치는 물건값의 특성상 이미 정해져 있는 수치로 구체화될 것이므로 이 how 의문은 이미 있거나 있었다고 보는 것에 대한 의문에 쓰인 셈이지만, 그러나 how는 이런 수치의 어떠함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는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수치가 아닌 근황, 즉 패밀리의 안부가 how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how에 의한 어떠함은 수치와 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동사가 단수형으로도 복수형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문 1과 2 모두에서 가족의 안부를 묻는 표현에 사용된 패밀리는 집단명사이지만, 수와 관련지어 안부를 물으려고 is와 are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is의 역할 기능인 유형의 분간과 a의 역할 기능인 유형의 구성을 how로 의문화한 것입니다. 가족의 수를 염두에 둔 어휘 선택으로 볼 경우 두 표현 형태를 선택하는 문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is와 a의 선택이 가족 구성원의 수를 염두에 둔 발화라고 해도 표층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계수해서 묻는 것이 표현 의도가 아니라서 how로 드러나야 하는 정도는 수치적 계수와 전혀 무관해야 합니다. 평서문으로 도치시켜본 예시 1과 2에서 how는 is와 a의 상태를 보충하므로
보어이치에 나열되어야 하는 주어의 어떠함 모두를 의문으로 대신하는 대용어입니다. 두 구문을 그 나름의 동사로 발어하는 화자에게 선택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주와 아의 역할 기능에 따라 예문 1에서의 안부는 가족의 어떠함을 하나의 유형으로 물어본 것이고 예문 2에서의 안부는 가족 모두가 이루고 있는 구성 상태를 묻는 것이 됩니다. 달리 풀어본다면 예문 1 같은 표현 선택은 가족 각각을 구분하지 않는 통칭의 안부이고 예문 1호의 표현 선택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아우르는 총칭의 안부일 뿐으로 결코 화자가 개수를 의도하지 않았고 청자가 개수해서 인지해야 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휘 하우가 가진 역할 기능에는 이주와 아 모두의 보어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함 상태의 대용어로 받아들이고 다음 본문 3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은 우리말에서 그대로 풀어보면 going, 즉 이동해 가는 중에 동작에 이용되는 수단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본문 3 같은 질문이 예문 1과 2의 형태로 대화가 진행된다면 바이버스로 대답되어 있으므로 예시 3과 같이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도 유의 행태를 how로 물었을 때 바이버스로 대답되는 것을 보면 방법이나 수단, 절차 등의 대용어로도 의문 기능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에서 유추해보면 how는 알고자 하는 추정, 즉 예측적 의문 표현의 역할 기능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 1과 4를 비교해보면 동사 동작만이 다를 뿐 형태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예문 2에서는 현재형 동태, 고로 대답되어 있고 예문 5에서는 형용의 상태로 대답되어 있기 때문에 how는 예문 1과 4에서처럼 행태의 어떠함이나 앞본문 1에서처럼 수치의 정도를 알고자 함으로 포괄하는 추정 예측의 의문어휘임이 드러납니다. 본문 4에서 표현하는 추이는 어느 정도라고 인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화자가 how를 발어하는 시점에서의 how에 의한 정도는 화자의 추정 속에서나 존속하는 크기입니다. 이런 구문 형태는 그 같은 추정치가 대화 당사자의 공유된 정보이거나 공유된 것으로 보고 주고받는 감탄의 표현일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how에 의해 주고받는 크기의 어떠함은 알고자 하는 자가 미루어 짐작을 할 뿐 어떠하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일 때 선택하는 예측 산정형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 1 표현은 돈을 구체적인 액수로 요구하지 않은 상태라서 how에 의한 알고자 함은 수치의 정도를 예측하고 산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how가 하게 되는 예측의 산정값은 how에 의해 수식되는 어휘부로 드러냄을 볼 수 있는데 예문 2의 경우는 셀덤이 정확한 횟수를 말하는 어휘는 아니라서 그곳에 가는 횟수는 셀덤의 빈도로 예측 산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문 3 표현에서 보면 하나의 구문 앞에서 그 구문의 성격을 선언하는 보문소인 듯 작용하며 감탄 표현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예문 3처럼 표층적으로 how의 수식 대상이 없어도 무지정의 보문소를 how가 수식하는 것으로 수용하면 IMBU는 그 노스펙 보문소를 구체화해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정하는 보문소를 어떠하다고 수식하게 되어 어떠함으로 설정된 상황인지를 말하는 얼마나 부러운지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분석하게 합니다. 다음 본문 5 표현에서도 그런 현상에 대한 개연성을 가져보겠습니다. 본문 5는 이미 망가진 차를 두고 하는 표현 구문인데 여기서 예측하고 산정하는 정도는 데미지드 된 차가 가지는 데미지양입니다. 본문 5의 표현처럼 발어하는 화자는 데미지드 된 바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므로 how로의 알고자 함은 데미지의 양인 금전적 수치나 파손 정도이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화자는 예측 산정의 의문으로 드러냈을 것입니다. 결국 화자가 how를 선택해서 발어할 때는 이미 작용했거나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그것이 어떠함, 즉 예측 산정의 정도를 알고자 함으로 의문문화한 것이 됩니다. 예문 1 표현에서도 말하는 사람은 청자가 떨어진 거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발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how에 의한 알고자 함은 이미 알고 있음이 전제로 작용한 것을 예측하고 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how에 의한 화자의 예측 산정은 상대는 이미 잘 알고 있음을 바탕삼아 알고자 함을 요구한 꼴입니다. 예문 2의 표현 내용이 적용되는 상황을 유추해보면 상대방은 이미 어떤 일이 있었음은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된 것입니다. 달리 말해보면 how로는
이미 잘 알고 있음을 선언적으로 전제해두고 it is로는 그것을 구체화한 표현이므로 그러함은 전제적으로 알지만 어떠함은 몰라 예측하는 의문인 셈입니다. 극단적으로 생략 표현된 예문 3표현에서도 보면 how의 어떠함으로의 예측 의문은 알고자 함이지만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함으로는 then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이 충분해집니다. how를 관계사로 표현한 이 본문 6은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구문 형태로 다루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곤 합니다. 사전이나 일반적인 문법서에서는 이 세 가지의 구문 형태를 연관 지으며 예문 2와 예문 3의 생략 형태 표현을 더 way와 how가 선택적으로 생략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문 2의 표현형은 예문 1 표현형으로부터 더 way가 생략된 것이고 예문 3 같은 형태로의 표현은 how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어휘들의 생략 여부에 따른 표현적 뉘앙스 차이까지도 인지해야 하는 언어 현상에서 이 기능어들이 보여주는 표현적 의미 차이를 변별해 두어야 타당한 문법 분석일 수 있습니다. 이 구문들에서 서로의 통사적 수식 관계와 수식에 관여된 역할 기능들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먼저 표현 1에서는 way를 수식하는 더의 역할 기능이 way를 독자적인 유형이 되게 합니다. 더가 수식됨에 따라서 way가 독자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how가 예측 산정하는 어떠함의 전제자료, 즉 he solved the problem이라는 그러함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관계 수식에 따르면 way와 how는 유사성이 없는 서로 다른 역할 기능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생략하면 의미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문 1 같은 형태처럼 생략이 없는 표현에서 데스보어인 더 way는 알고자 하는 내용이 더를 통해 담겨진 해결 방식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더 way가 없는 예문 2는 how 자체가 that is의 구체화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 how에 의해 선언된 알고자함 그 자체가 is의 구체화 자료인 예측 산정의 어떠함이므로 예문 2와 1의 표현적 차이, 즉 that is의 구체화 대상은 각각 알고자 하는 내용의 어떠함과 알고자 하는 해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예문 3의 형태는 how가 생략된 자리에서 보문소 없이 쓰인 이러한 보문 he solved the problem은 어떤 상황을 대화 속에 설정만 해주는 역할어 노스펙이 무형으로 기능하는 꼴이므로 따라서 예문 3에서의 더 way는 이 무지정 보문소에 의해서 선언되는 과거형 상황 설정으로 관계 수식됩니다. 이런 현상에 따르면 이에 분석 구문들과 같은 표현을 대하면서 더 way와 how가 의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선택받아 생략될 수도 있다는 분석은 문법적 혼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구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본 how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도출됩니다. 첫째, how는 알고자 함을 드러내주는 의문사로의 기능을 합니다. 둘째, how는 어떠함인지를 의문할 때 그러함을 전제로 예측합니다. 셋째, how가 수식 지정하는 대상이나 상황은 예측을 유발시킨 산정값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how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how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